교재는 작은 책에서 220페이지입니다. 요 임차권 등기가 경매 기록에서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만나는 등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많아요. 자, 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거기 제목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민사특별법상의 임차권 등기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IMF 때 생긴 거예요. 첫 줄에 있는 것처럼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인이 못 빼주고 있어. 세가 안 나가서 주로 그렇죠. 지금 다음 주 주관식 문제가 생각났어요. 임차권 등기 제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입니다. 임대차가 왜냐하면 이게 경매 물건 중에 아까 여기도 임차권 등기가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지금 기억났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온 경매 물건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찾아보려고 막 했는데 다른 것만 엄청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막상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걸 보다 보면 막 나오잖아요. 참 이게 세상의 이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고 주소 옮겨야 되겠어요. 이사 가고 주소 옮길 일이 생겼다. 근데 당장 이사 가거나 주소 옮겨버리면 대항력을 날리게 되죠. 그래서 IMF 때 이사 가고 주소 옮길 수 있게끔 발명한 제도다. 그럼 어떻게 이제 하도록 하냐면 자기 혼자서요. 법원에 가서 둘째 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요. 등기시켜달라고. 그러면 법원이 보증금 못 돌려받은 것을 서류로 확인하고 보증금 이만큼 넣었는데 돌려받은 기록이 없네. 그러니까 요거 등기 시켜놓고 이사 가겠다고 하면 임차권 등기를 시켜줘. 근데 법인이 직접 하지 않고 등기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등기소하고 법원 판사가 같은 집안에 있으니까 같은 가족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등기관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요. 여기가 등기소예요. 여기가 이제 법원이에요, 법원. 근데 어떻게 보면 별도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등기소예요. 법원은 원래 이제 판사가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기소는 등기관.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이 법원에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를 명해달라고 하는 신청이에요. 명령 신청이라고. 그러면 신청은 우리 세입자가 합니다. 그럼 법원의 판사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 뒤에 요 등기소에다가 뭐 해요? 촉탁한다고 그래요. 촉탁. 촉탁이 부탁이에요. 부탁. 그러면 등기관이 부탁을 받아서 등기시켜줘.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예. 자, 이건 왜 그러냐? 이사 가거나 주소 옮길 수 있게끔 법원이 나라에서 인정해 준 거다. 그래서 밑에 보면 사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례. 여기 8번에 임차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이거 보는 것보다요. 여기 지금 아예 있으니까 밑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얘는 아까 임차권 등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여기 있죠. 그러면 등기부를 보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를 봐봐요. 을구에 나오겠죠? 을구에.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여기요? 이걸 크게 해봐요. 그러면 크게 하면 또 다시 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알았어요. 다시 해야 돼요. 괜히 밑으로 끄집어내렸네. 자, 여기 읽어봐요. 주택임차권이에요. 이게 접수 날짜가 2019년 12월 27일.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예요. 그 막상 등기는 접수된 날짜 바로 그날 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날 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기준은 접수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2019년 11월 27일이니까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 보통. 거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법원이고 여기는 등기소예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 사건 번호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세입자가 요 집어넣으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보내면 법원에 등기소에서 이렇게 등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올려준다고. 그때 요게 접수가 요때다. 그럼 요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건데 요 날짜가 요거고 11월 27일. 여기 요거 접수시킨 날짜가 뭐예요? 판사가 좀 생각해서 해주는 거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때 등기된 거 보면 여러 가지를 봐요. 서류도 보고 뭐 저 주민등록 그것도 보고 그래요. 임차보증금은 3억 7,500만 원. 이게 지층 제-B102 지하. 예. 계약 일자는 18년 5월 17일. 뭘 보고 적었어요? 계약서.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자는 2018년 7월 27일. 주민등록 조사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너 이게 됐네? 이렇게. 점유 개시 일자. 그날이죠. 보통 그날로 봐요. 점유 시작한 날짜. 확정 일자는 그날 받았네. 확정 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그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걸 보고서 확정 일자 그날 받은 거 맞네 확인하고. 임차권자는 누구예요? 허씨다. 이게 인적사항 나오고 그렇게 돼요. 이게 딱 떠 있어요. 이렇게. 못 돌려받은 금액이에요. 만약에 3억 7,500만 원이지만 그중에 2억 정도는 받고 한 1억 7,500만 원 정도는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여기가 1억 7,500이라고 적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못 돌려받은 금액이 여기 뜬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그 배당에서 타든 어쨌든 이게 다 없어졌을 때 이게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요. 우리 교재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뜨면 가로 1번이요.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잖아요. 그때는 임차권 등기가 된 시점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취득하고 그러나 이미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을 취득한 임차인이라면 혹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는 게 뭐예요? 대항요건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두세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사 가거나 전출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대항요건 우선면적권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밑에 사례에서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황영자 씨가 나왔어요. 밑에 사례 중에 보면 전입 날짜는 2007년 10월 4일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없어요. 보증금 1억 5천이나 돼요. 그 밑에 등기부하고 비교해 보면 등기부에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건재당이죠. 광주농협 금자당이죠. 그게 말소 기준이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9년 4월 10일이죠. 그 날짜보다 황영자 씨의 전입 날짜가 더 빠르죠. 그럼 보증금 1억 5천을 인수해야 될 판이요. 물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끝에 황영자 씨가 경매 넘어간 뒤에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시켜놨죠? 저 끝에. 그리고 이사 간 거죠.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그래도 황영자 씨는 어때요? 이사 갔다고 해도 전출했다고 해도 저 위에서 전입 날짜 2007년 10월 4일 그날 기준에서 대항력은 그래도 살아있는 걸로 봐주자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5천은 그대로 물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봤을 때 저질러서 안 되는 잘못은 뭐냐? 주택 임차권 등기 마지막 것이 저 위에 광주 농협의 건재당보다 밑에 깔려 있다고 해서 경매 끝나면 무조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우선 면적권이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는 최상택 씨를 가지고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박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전입 날짜가 2009년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확정일자도 같은 날이죠. 그쵸?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면허권이 있을 사람이에요. 전확배니까. 근데 밑에 가시면 등기부 현황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부 현황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중에 제일 빠른 게 뭐예요? 근저당이죠. 거기 뭐 소유권 이전 담보가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무시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최성택 씨 전입 날짜가 빠르죠. 빠르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최성택 씨는 대항력도 있고 우선면허권도 있고 이렇게 돼요. 우선면허권이 있다고 해서 배당에서 1등이다까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거의 1등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안전한 세입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보조금이 안 빠지니까 왜 안 빠지겠어요, 지금? 안 빠지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빚이 있어서 잘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도 빚이 잔뜩 있는 집에 세를 놔달라고 하는데 뭐 세가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근데 기존에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 빚이 생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세입자를 집어넣어주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빚을 갚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빚 갚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해. 그 방법이 안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거나 그게 아니면 전대차를 해가지고 그 자리로 쏙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전대차해서. 근데 전대차에서 쏙 들어가면 임차인의 집을 고스란히 가져오기 때문에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문제가 없게 돼요. 거기다 이제 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해주면. 근데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해준다. 그것보다는 그 전에 전대차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빚이 많은 집에 그래서 세를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이해를 해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요. 반환 보험도 들고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우리 한 건 걸려있는 그 중개권인데 그 상대방이 좀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만 해주면 임차인분이 이해하면 한 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빚이 있기 때문에 세 빼는 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사 가려고 제일 밑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뭐예요? 있다고 봐야 되죠. 저 위에가 기준이죠.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 가지고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취침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까 등기부 가지고 봤었잖아요. 임차권은 그래도 얘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얘보다 빠르잖아요. 이 케이스는. 얘가 말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이때 기준이 아니죠. 언제가 기준이에요? 그 전에 2018년 7월 27일 그때가 기준인 거니까 요것은 이때 기준이야 이때 기준이나 뭐 달라질 건 없어요. 다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요 케이스는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요 가압류가 요 위에 있다고 해도 대항력은 인정이 되는 이때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